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전국에 계시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저희 방송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 받으십시오. 자, 백하리아님 어서 오십시오. 백하리아님 어서 오세요. 저희 방송은 중고등학교 과학방송인데 오늘은 공무원 화학방송입니다. 백하리아님 금방 나가셨네. 자, 두 번째 거 찍어서 올릴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원소가 있고 화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볼게요. 원소라는 얘기는 네이밍이에요. 원소라는 건 이름이야. 이름.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엄밀히 놓고 따지면 가장 작은 물질의 기본 성분. 자, 다시 물질의 기본 성분.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기본 성분. 자, 원소라는 건 물질의 기본 성분. 그래서 이름이라고 표현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이름. 그냥. 예를 들어서 H. 그럼 이거는 수소원소죠. 수소원소. 오케이. 수소원소. 오케이. O는 산소원소. Fe는 철.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돼요. 이름이다. 이름. 오케이? 이름. 자, 화합물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화합한 물질들을 화합물이라고 부르죠. 화합한 물질. 그러면 원소가 하나로만 존재한다라면 걔는 화합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원소가 하나로만 존재하면 화합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원소가 하나인데 어떻게 화합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화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화합한다. 남한과 북한이 화합한다. 그럼 둘이서 화합하는 거지. 어떻게 혼자만 화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럼 화합물이라는 건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물질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화합물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요? H2O, 물. 두 종류잖아요? H하고 O하고. 네, CO2.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Fe2O3. 오케이. 등등등등이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호돈수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호돈수. 여기에서 홑이라는 얘기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요. 자, 집에서 편하니까 팬티 하나만 입고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이? 야, 넌 나 왜 호껏만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너 왜 호껏만 입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홑이라는 얘기는 하나야, 한 개. 그럼 호돈수라는 얘기는 뭡니까? 호돈수라는 얘기는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 원소가 한 개의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호돈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O2. O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쵸? 또 H2. 또 N2. N2. 그 다음에 철. 이런 것들. 오케이. 이런 것들을 호돈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호돈소들이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즉,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호돈소 물질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화합물이구나.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화합물도 물질이고, 호돈소 물질도 물질이니까, 물질이라는 커다란 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보세요. 자, 물질이라는 커다란 틀을 한번 생각해보면, 물질은 순수한 물질하고, 그러면 순수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고요.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순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순물질. 그 다음에 순물질이 아닌 녀석들은 그러면 뭐예요? 혼합된 녀석들이겠죠. 그래서 혼합물이라고 불러요. 혼합물. 그리고 순물질은 다시 호던수물질하고, 오늘 글씨 왜 이래? 자, 다시 호던수물질하고, 자, 뭐 하고요? 호던수물질하고. 이게 지금 칠판이 미끄러우니까 쭉쭉쭉 미끄러져요. 화합물로 나누어집니다. 호던수물질하고 화합물. 혼합물은요, 균일혼합물하고, 균일하게 녹아있는 균일혼합물하고, 그 다음에 불균일혼합물로 나눠집니다. 근데 얘는 알 필요 없어요. 알지 마세요. 오케이?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하시고 가시면 돼요. 필요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걸.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봐요, 이제. 자, 보세요. 분자라는 게 있고, 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자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원자라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분자라는 게 있고요. 원자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자로 끝나죠. 그래서 얘네들은 입자예요, 입자. 알갱이. 뭐라고요? 알갱이. 가장 작은 알갱이, 최소 입자. 그럼 도대체 자 공통점이기 때문에 알갱이고 입자고 공통적인 성질을 갖겠죠? 공통적인 개념을 갖겠죠? 오케이. 근데 다른 점이 있어. 얘는 분이고 얘는 원이야. 그럼 분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원자라는 건 물질의 성질이 그럼 당연히 없는 녀석들. 자, 다시 말하면 화학에서 반응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화학에서 반응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분자. 물론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분자라고 불리지 못하는데 아시겠죠? 금속 같은 경우는 분자라고 불리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자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었을 때 화학적 반응이 성립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왜요? 원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분자라는 녀석이 반응을 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원자로 바뀐 상태에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즉 우리는 흔히 반응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자의 재배열.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라는 건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는 작은 입자라는 기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라는 건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분자들이 반응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원자로 쪼개졌다가 재배열돼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 볼게요. 자, H2. H2는요, 원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주기율에 가서, 죄송합니다. 분자예요. 나중에 이제 원소의 주기율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얘는 분자입니다. 얘가 분자기 때문에, H2라는 녀석이 분자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도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을 갖게 돼요. 가연성. 그러면 H2? 그러면 EH. EH라는 얘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H2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보세요. H2라는 녀석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너 H니 결합을 통해서 H2가 됩니다. 그러면 덩어리 수가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 H 뭐가 두 개가. 근데 앞에 있는 숫자는 생략 가능하죠. 수학하고 똑같아요. 그럼 너는 생략 가능하니까 H2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H2. 근데 EH라는 건 뭐냐면, 자, EH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두 덩이죠?
부등이죠? H가. 그럼 이런 경우가 바로 뭐다? 원자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얘는 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가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연성이 나타나지 않겠죠? 일시적으로 원자로 바뀐 거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가장 헷갈려 하냐면 분자나 원자나 즉 무슨 얘기예요? H2나 EH나 요 녀석 둘은 원소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요 녀석 둘은 원소이다. 왜요? 수소 하나로 돼 있잖아요. 수소 하나로 돼 있잖아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 캥루님 어서 오십시오. 늦게 들어오셨네요. 자 그럼 얘네들은 둘 다 원소라고 불려도 가능하다. 왜요? 한 종류니까. 한 종류니까. 한 종류니까. 그쵸? 원소이면서 너는 뭐다? 분자고요. 너는 뭐다? 원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금속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우셨겠지만 보세요. 나트륨은 금속이거든요. 자, 다시 나트륨은 금속이에요. 나트륨은 금속입니다. 나트륨. 자, 나트륨은 금속이에요. 그러면 NA라는 나트륨은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위에 게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NA라는 나트륨은요.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 금속이에요. 금속 또는 금속을 포함한 화합물. 금속을 포함한 금속 화합물들. 이런 것들은요, 얘네들은요, 분자라고 불리지 못합니다. 자, 다시. 분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오케이. 얘네들은 분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얘네들은 분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중학교 때도 배우셨겠지만, 나트륨은요, 나트륨이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의 나트륨하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계속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 NaCl이라는, 예를 들어서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도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 NA가 또 하나의 Cl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있으면, 여기에 또 하나의 NA가 있고요. 이쪽에 또 하나의 CL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자가 뭐냐? 분자라는 얘기는 반드시 독립개체로 존재해야 돼요. 자, 다시. 분자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독립개체로 존재해야 돼. 자, 분자라는 건 뭐라고요? 독립개체로 존재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H2O 같은 경우는 O하고 H하고 H하고 아까 H2는 물이죠. 아까 수소는 H하고 H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분자라고 불리는 건데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존재를 못한다니까요. 독립적으로 존재를 못해요.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오케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뚝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얘 옆에 얘가 붙어 있는데? 얘 옆에 여기 얘가 붙어 있는데? 얘 옆에 여기 얘가 붙어 있는데? 얘도 붙어 있는데? 어떻게 독립개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겠죠? 자, 따라서 H2O 같은 경우는요, 얘 수소 기체잖아요? 그럼 얘는 비금속이에요. 얘도 비금속이잖아요. 그럼 비금속하고 비금속으로 주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을 분자라고 부르는 거지, 이런 것들은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그래서 굳이 약속을 하죠. 뭘 한다고요? 약속을 해요. 약속을. 어떻게 약속하느냐? 너희들은 분자로 불릴 수가 없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간단한 개수비. 자, 다시요. 간단한 개수비. 자, 개수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학식. 그래서 금속 포함한 화합물 같은 경우는 간단한 개수비를 적용시켜서 화학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NaCl 같은 경우는 Na 대 Cl의 비율이 약 1대1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Na 하나에 CL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왜 공부를
공부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결국은 정말로 공부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신감 갖고 최소한 과학에서만큼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월화수목만 제가 공무원 강의하고요. 나머지 날짜는 공무원 강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날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모르는 거나 또는 궁금한 거를 해결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무원 강의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공무원 강의도 정규 방송에서 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녹화 떠가지고 낮에든 언제든 녹화 떠가지고 그냥 올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예전처럼 뭐 질문 받고 대화하고 이러한 형태로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치느님 저한테 도움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화학식이라고 부른다. 화학식. 금속 포함한 녀석들이요.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녀석들.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또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잠깐만. 이런 것들도 화학식이라고 부르지만 또 어떤 녀석들도 화학식이라고 부르냐면요. 그러니까 화학식에서 얘는 뭐예요? 금속을 포함하는 녀석들은 간단한 개수비를 사용해서 화학식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분자라고 불릴 수 있는 녀석들도 화학식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학식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화학식이라는 큰 틀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녀석. 즉, 얘는 그러면 분자로 불릴 수가 있다, 없다? 분자라고 불릴 수가 없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고 비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오케이. 얘네들은 분자라고 불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학식이라는 큰 틀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런 녀석들은 분자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이라는 녀석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분자라고 표현 가능하죠. 아시겠죠? 중요한 건요. 요 딜레마가 중요해요.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속 원소를 포함한 녀석을 분자라고 표현하면 그 내용은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챕터에서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잠깐만요. 지위 좀 바꾸고 갈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잘 보세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 얘는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흰색은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꽃 반응. 뭐가 있다고요? 불꽃 반응. 불꽃 반응으로 첫째,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꽃 반응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희한하다. 아예 그냥 물기 있게 닦아버리니까 위에도 보이네요. 잠깐만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아니죠. 이거 하얀색이면 안 보이나? 잠깐만요. 불꽃 반응. 잘 보이는데? 아예 물을 잔뜩 묻힌 걸로 닦아버리니까 훨씬 잘 보이는군요. 조명 자리만 피해가면 되겠네. 자, 불꽃 반응으로는 금속 원소를 확인합니다. 금속 원소. 확인.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만 불꽃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가르치는 제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니나노호, 니나노호, 니나노호. 자, 나트륨은 나노호, 나노호, 노란색. 자,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드러내는 색깔은 니나노, 노란색입니다. 아시겠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 다음에 칼 보여줄까? 칼 보여줄까? 칼 보여줄까? 칼륨. 보여줄까? 보라색. 오케이. 그러니까 칼을 보여줄까? 막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흉을 주기 위해서, 흉 주기 위해서. 칼, 흉 죽이고 있어. 주황색입니다. 자, 주황색. 흉주. 니나노, 한쪽으로 놀고 있고, 칼 보여줄까? 그러니까 뭐야? 흉 죽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자, 뭐라고요? 구청 직원이, 자, 구리는 청록색이죠. 청록색. 구청 직원이, 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리빨, 스빨, 막 이런 거. 리빨, 스빨. 그럼 리튬. 리튬은 빨간색. 스빨. 스트론튬은 역시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불꽃 반응은요. 자,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놓기도 했지만 불꽃 반응은 자, 잘 보셔야 돼요. 불꽃 반응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있다. 잠깐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있다. 그럼 얘는 노란색이죠. 니나노라고 그랬으니까 노란색이죠. 노란색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염화나트륨이 있다. NaCl이 있다. 그럼 얘도 역시 노란색입니다. 얘도 노란색이에요. 즉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면 불꽃색이 같이 나옵니다. 같게 나와요. 아시겠죠? 같은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요 녀석이죠. 요 녀석. 리튬도 빨간색이고 스트론튬도 빨간색입니다. 둘 다. 그럼 얘네들을 찍어서 불꽃 반응을 하면 빨간색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볼게요. 제가 불꽃 반응 실험을 했더니 빨간색이 나타나더래요. 그럼 내가 무조건 얘가 아하 리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리튬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단정 지을 수 없죠? 왜요? 스트론튬도 빨간색인데? 얘도 빨간색인데? 아, 그럼 너 빨간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구나. 리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이 둘의 경우는요, 반드시 분광기를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분석해야 된다고요? 스펙트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선의 색, 선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 선의 색, 위치, 굵기,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이 나왔는데 요 녀석을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리튬의 선 스펙트럼의 데이터하고 일치하더래요. 그럼 드디어 얘는 뭐라고 해도 된다? 리튬이다 라고 해도 돼요. 요 데이터가 일치하더래. 그러면요 이때 이 빨간색은 리튬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질의 구성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두 번째 물질의 구성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연소를 사용하면 돼요. 연소라는 게 뭐냐면 산소하고 결합시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산소와 결합. 자, 다시 산소와 결합.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봐요. 내가 어떤 특정한 물질을 연소시켰대요. 즉 산소하고 결합시킨대요. O2. 그랬더니 자 보세요. 석회수가 하나는 뿌옇게 흐려지고요. 보세요. 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고 그 다음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더래요.
그러면, 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물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은 H2O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CO2예요. 산소하고 결합시켰더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산소하고 결합시켰더니, 물이라는 게 나왔고, 이산화탄소라는 게 나왔대요. 그럼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산소는 요 녀석일까? 여기서 말하는 산소는 요 녀석일까? 그러면, 너는 누구야? 너희들의 정체는 뭐니? 궁금해 할 수 있겠죠? 즉, C와 H의 정체는 뭐니? 너희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얘네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생성됐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난 궁금하다. 결국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왔겠죠. 얘를 태워서 얘를 둘이 만들었는데, 그죠? 여기서 나왔겠죠? 그럼 이 녀석의 구성 원소는 C와 H로 되어 있을 것이다. 최소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소 생성물의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쿠님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연소 생성 반응이나 또는 불꽃 반응을 통해서 구성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살짝 녹화 끊고 갈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BJ 싸임이었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건요, 카톡 던지세요. 아시겠죠? 이해 안 가시는 건 카톡 던져주십시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BJ 싸임이었습니다.